열이라는 것을 할 거야. 열. 알지?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열이란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자, 에너지라고 그래요. 에너지.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은 뭐냐면, 자, 그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열이 많아지면은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고, 알겠지? 열이 적어지면은 물질의 온도는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비열할 때, 자, 열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그 열을 흡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델타 T, 온도 변화가 생기는 거야.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열을 방출하면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열이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얼음에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겠지.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어떻게 돼? 융해가 일어나고요. 자, 물에다가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수증기로 기화가 일어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 이걸 우리는 묶어서 열이라고 한다. 영어로 이제 우리 히트라고 하고요. 히트. 그러면은 그 에너지의 양, 자, 이 에너지의 양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열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열량.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히트의 커패서티. 그래서 커패서티가 용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열의 용량. 그래서 열의 양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열량은 그 열의 양을 뜻하는 거고, 열이라는 것 자체는 에너지야.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열할 때 이제 우리는 이 파트에서 어디에다 좀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바로 이 온도 변화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도 변화니까 온도라는 것을 조금 알아둬야겠지. 온도. 이제 자, 그래서 물을 자, 온도라는 것이 있어. 온도. 자, 온도는 정의가 두 가지가 있다. 온도의 뜻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온도는 첫 번째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열의 척도다. 그래서 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열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열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럼 열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돼?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열이 적다는 건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파트에서 요 1번을 좀 많이 다루겠지만 두 번째 정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학을 할 때 뭐 화학이든 물리든 화학 파트든 물리 파트든 그러면 뭐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 온도는 있잖아. 그 물질이 갖는 운동 에너지의 척도가 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온도라는 거는 그 온도에 의해서 물질이 운동하거든. 그러니까 고체 같은 건 진동할 거고 액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도 하지만 어떻게 돼? 앞으로 나아가는 병진 운동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액체는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움직이는 성질,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체는 자 진동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도 있고요. 어떻게 돼요? 회전하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기체는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물질이 가지는 운동, 그 운동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개념에서 이름기 나와. 온도가 높으면,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이건 머릿속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돼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입자 간의 인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상태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열이라고 그랬잖아. 그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올라간 온도에 의해서 그 물질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고체를 생각해보자. 고체 간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고체 간의 인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부분적으로 고체 간의 인력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툭툭툭 끊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액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도 상태 변할 때 우리는 그때 상태가 변하는 온도를 뭐라 불러요? 녹는 점, 멜팅 포인트, MP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액체에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 열을 가할 거야. 그럼 액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액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간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액체 간의 인력이 약해져. 그럼 약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액체 간의 인력이 다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열을 흡수했더니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온도가 올라가겠죠? 열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딱 도달하게 돼. 그럼 그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변하고요. 그쵸? 온도 변화시킨 원인이 열이고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바뀐단 말이야. 알겠지? 자, 바로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온도는 바로 이제 요걸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온도는 자, 물질이 가진 열 에너지, 열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입자들, 물질이 갖는 운동 에너지의 척도가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요거, 알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인력이 약해져.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인력은 어떻게 돼? 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있잖아, 3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그게 나와.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져. 온도가 내려가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어떻게 돼? 수증기 간의 인력이 강해지겠지? 그럼 인력이 강해지니까 인력이라는 건 당기는 힘이야. 그럼 공기 중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수증기가 얘네들이 인력이 강해지고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붙어요. 붙어. 그래서 덩어리가 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안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야.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한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 그럼 이제 온도의 정의는 요거고요. 우리는 온도를 표현해 볼게요. 자, 온도를 표현할 겁니다. 자, 온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가 있고요.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어. 근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화씨 온도는 다루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 학교에서 얘기했으면 그때 잠깐 설명해 줄게. 화씨 별거 아니야.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입니다. 자, 단위는 도씨가 돼요. 섭씨 온도. 그래서 이 섭씨 온도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예요. 그럼 이제 이 섭씨 온도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치? 물이 있잖아, 물. 그러면은 물이 녹는 온도를 0도씨로 놓을 거야.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 되는 온도, 이제 그때 열의 양에 해당하는 온도를 0으로 기준 잡을 거야. 자, 물이 기체로 수증기가 되는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자, 멜팅 포인트, 녹는 점, BP, 끓는 점. 자, 물이 끓는 지점의 열에 해당하는 온도를 100도씨로 놓을게요. 알겠지? 그래서 물의 끓는 점을 0도씨, 녹는 점을 0도씨,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 했을 때 요 사이에 해당하는 열의 양을 100등분을 할 거야. 100등분. 그러면은, 자, 이때
한 등분의 크기가 뭐가 되냐? 얘를 우리는 1도씨라고 놓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온도할 때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섭씨 온도라는 것이 나온다. 섭씨 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야. 자, 두 번째. 절대 온도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단위가 K. 그래서 켈빈. 알겠지? 또는 그냥 뭐 도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켈빈 온도라고 그래. 그래서 얘를 이제 켈빈이라고 그래. 켈빈. 아니면 그냥 K라고 해요. 그래서 몇몇 K, 뭐 200K, 300도 K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그럼 이제 절대 온도는 뭐냐면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이든 물리든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로 사용한다. 알겠지? 그래서 섭씨 온도가 주어졌을 때 절대 온도로 바꾸고 절대 온도가 주어졌을 때 섭씨 온도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같이 연습해 줘야 돼. 그럼 이제 이 절대 온도는 어떻게 찾아냈을까? 자, 이거야. 우리가 온도를 낮출 겁니다.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자, 온도를 낮춰요. 그랬더니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야. 그럼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 측정해 보니까 얘는 273도씨가 돼.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이제 이 온도는 어떤 온도일까? 자, 아까 내가 그랬잖아. 온도는 물질이 갖는 운동 에너지 척도란 말이야. 그래서 온도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자들은, 물질들은 운동을 합니다. 알겠니?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온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온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온도에서는 입자는 그냥 운동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야. 왜냐면 모든 입자는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 온도는 도달할 수는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1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 샤들의 법칙. 그래서 이 온도는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예요. 그럼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것은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부피가 0이 될 수 없어. 왜? 기체 입자의 자체 크기가 있으니까 0이 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야. 아니 그럼 가장 낮은 이 온도를 왜 마이너스 273 복잡하게 숫자를 넣을 거야. 그치? 얘부터 가장 낮은 온도를 0이라고 하잔 말이야. 그래서 0K, 5K가 아니라 0켈빈 온도. 그래서 이 온도를 뭐라고 그래? 절대 영도라고 부를 거야. 절대 영도. 그래서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를 뭐부터 시작하자? 0으로부터 시작하자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뭐다? 절대 온도야. 알겠니?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에서는 마이너스의 온도가 없어. 섭씨는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치? 마이너스 뭐 30도씨 막 이렇게 붙잖아. 섭씨 이렇게 마이너스 붙지만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붙지 않고요. 무조건 가장 낮은 온도가 0입니다. 0도 K. 그래서 이걸 절대 영도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면 1도씨가 있고요. 1도 켈빈 온도가 있어. 1도 K. 이 둘의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요 관계 때문에 우리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쉽게 바꿀 수 있다. 봐봐. 마이너스 273을 0으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하면 되니? 273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된다? 273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됐어? 바로 요거. 이게 바로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의 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표현할 때는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라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할 거야. 알겠니? 자, 빠진 거 있으면 정리해. 잘 정리해.
자, 마이너스 273도씨야. 나중에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가면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어. 0.15가 붙어, 원래는. 마이너스 273.15도씨인데, 그냥 마이너스 273으로 놓고 풀 거야. 그러니까, 자, 이론상 가장 낮은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없거든. 자,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온도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온도라는 것이 있다면, 온도가 존재한다면 입자는 어떻게 돼?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나고, 그치?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표현 방식인데, 자, 이거를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0도씨는 절대 온도 따지면 어떻게 된다? 273 켈빈 온도가 돼. 그치? 자, 25도씨는 자, 273을 더하면은 298 켈빈 온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어떡하냐? 자, 무조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도씨야. 그럼 어떻게 돼? 273을 더하면은 173 켈빈 온도가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섭씨를 절대로 바꾸고요. 그러면 절대 온도가 주어졌어. 자, 300 켈빈 온도야. 그럼 섭씨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반대로 273을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73을 빼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27도씨가 된다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절대 온도를 섭씨로 바꾸려면 273을 빼주고요. 섭씨를 절대로 바꾸려면은 여기에는 273을 더하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이해됐니? 됐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온도계죠, 온도계.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도 있고요. 하나 더. 자, 순 온도계가 있어.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하고 자, 알코올 온도와 순 온도계는 뭐냐면은 자,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지. 맞니? 온도가 올라가. 그럼 알코올이나 수은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잖아. 그 온도 올라가니까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돼? 거기에 따른 부피가 팽창할 겁니다. 부피가 팽창해요. 그래서 1도씨에 해당하는 열을 흡수하게 돼? 그러면 그 1도씨에 해당하는 열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날 거야. 알지? 10도씨에 해당하는 열을 흡수하게 돼? 그럼 그 10도씨에 해당하는 부피가 10도씨에 해당하는 부피가 팽창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부피가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서 그 팽창을 기준으로 우리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거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여기가 섭씨 온도고요.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순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뭐든 상관없어요. 자, 이 관계가 성립되는 이유는 1도씨의 크기와 1도 켈빈 온도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알지?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 절대 온도가 된다. 그래서 273을 더하면 273 켈빈 온도. 자, 36.5에다가 273을 더하면은 309.5 켈빈 온도. 자, 100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은 373 켈빈 온도. 바로 이제 요 관계고, 이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1도씨하고 1도 켈빈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 273을 더해라. 그럼 반대로 절대 온도 가지고 섭씨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73을 빼줘라. 별건 없다. 알지? 자, 이것이 이제 온도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열의 크기를 나타낸 척도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 친절하게.
자, 입자는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알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얘는 온도가 존재한다면 움직인단 말이야. 온도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온도가 없으면 0도 K, 마이너스 273도씨에서만 그 운동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존재하면 입자를 움직인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입자 자신의 열 운동이라고 그래요. 왜? 온도가 있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온도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 운동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없다면 언제? 마이너스 273도씨 또는 절대 0도, 0도 켈빈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입자는 정지해요. 운동하지 않아요. 알겠지? 바로 이제 요 개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맞니? 그쵸? 자, 그래서 활발해지고, 여기 하나 더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입자 간의 인력은 약해진다. 알겠지? 자,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둔해져요. 그래서 둔해지기 때문에 입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돼? 오히려 강해진다. 그래서 온도와 입자 간의 인력은 서로 반대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모든 많은 상태 변화라든가 어떤 입자들의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부피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걸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됐지? 자, 필기 할 거 있나? 있으면 빨리 필기하고. 하던 것을 필기하고. 자, 요거는 반드시 기본 상식적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입자가 언제 멈춘다? 즉, 운동 에너지가 0인 경우가 언제다? 마이너스 273도씨. 절대 0도. 0도 켈빈 온도일 때. 0도 K일 때. 됐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온도를 가지고서 입자의 운동을 얘기한다면, 자, 우리 온도 정의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입자 물질이 갖는 열의 크기라고 그랬죠.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라는 것이 있고 열량이라는 것이 있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열은 뭐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그래서 열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온도 변화와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예요. 알지? 그래서 온도 변화와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로, 자, 이 에너지고 열량은 그 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야. 알겠니? 에너지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열은 에너지야.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상태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열 또는 열 에너지, 그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단위는 이거야. 자, 근데 봐봐. 이게 에너지라는 것은, 봐봐. 이게 있잖아. 자, 여기가 고온입니다. 자, 요렇게 할까? 자, 여기가 고온이고요. 자, 여기가 저온이에요. 그럼 고온의 물체니까 얘는 열이 많죠. 알지? 자, 얘는 저온이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럼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열의 방향은, 열의 흐름 방향은, 자, 어디에서 어디냐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흐를 거예요. 알겠지? 열의 흐름 방향, 열의 이동 방향, 에너지 이동 방향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고온에서 온도가 낮은 저온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동한 열의 양,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열양이라고 불러요. 알지? 그래서 이동한 열의 양은 열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뭘 쓰냐면 줄이라는 단위를 써. 줄. 알지? 줄. 줄이라는 단위를 써. 줄이라는 과학자가 찾아낸 거라서. 근데 열의 양, 열량은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칼로리, 킬로칼로리, 우리 아까 영양소에서 했잖아요. 영양소 할 때, 야, 내가 점심 때 이거만큼 먹었어.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량은 얼마냐? 그렇지? 내가 이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열의 양이 얼마냐? 그래서 그때 얼마야? 킬로칼로리 막 계산했잖아. 그치?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방출하고요.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열의 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칼로리, 킬로칼로리는 열량의 단위고요. 에너지 단위는 줄이에요. 그런데 이 열이라는 것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의 양이니까 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열량도 에너지야. 열량도 에너지야. 알겠지? 그래서 열량 또한 얘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자, 이 열량의 단위나 자, 요 에너지의 단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량의 단위는 우리가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요. 자, 에너지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럼 이 칼로리와 줄은 조금 차이가 나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줄이라는 과학자가 줄의 실험을 해. 줄의 실험을 해. 자, 어떤 실험하냐면은 요 밀폐된 용기에다가 물을 채워요. 알겠지? 물을 채워. 그러고 나서 여기에 온도계를 꽂고요. 자, 여기 프로펠러를 모터를 이용해서 자, 프로펠러를 돌려. 그래서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하면서 얘가 회전을 한단 말이야.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사용할 거예요. 알겠니? 알지? 그래서 요 에너지 사용했어. 자, 1줄의 에너지를 사용했어. 그런데 온도계에서 눈금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1줄의 에너지를 사용했더니 자, 1줄이 아니구나. 자, 이렇게 가자. 자, 4.2줄의 에너지 사용했다고 보자. 4.2줄. 자, 4.2줄의 에너지 사용했더니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요. 얼마 올라갔냐면 1도씨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알지? 1도씨가 올라가는 거야. 그랬을 때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요 물이 여기에서 뭐야? 열이 나와서 열량을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래서 흡수한 이 열량을 측정해 보니까 1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1칼로리의 열량은 1g의 물을 몇 도씩?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니? 열로 바뀐 거지? 그래서 1줄의 에너지는 4.2줄의 에너지는 얼마의 열량의 크기가 똑같아요? 1칼로리의 열량과 똑같아요. 이거 암기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바로 요거. 그래서 1칼로리의 열량을 얻기 위해서는 4.2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1칼로리의 열량은 4.2줄이야. 근데 줄은 에너지 단위거든. 그래서 이 열량은 에너지하고 같은 단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열량과 열 에너지하고는 같은 단위를 쓰는 거야. 단위가 조금 다르지. 그치?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이 되는 거야. 4.2줄. 요거 꼭 외워야 돼, 이거.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갖지 말자. 요거는 자, 1칼로리가 몇 줄? 4.2줄. 알겠지? 1칼로리가 4.2줄이야. 그러면 1칼로리라는 이 온도는 뭔데? 1g의 물이 1도씨 올라가는데 흡수하는 열량이 1칼로리입니다. 알겠죠? 1g의 물이 1도씨 올라가는데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 1g의 물이 1도씨 내려가는데, 자, 올리는데 열을 흡수하잖아. 그럼 내려가면 열을 어떻게 돼? 방출할 거 아니야? 방출하는 열량의 크기가 된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게 비열이야. 이게 바로 비열이야, 비열. 이 열량이 바로 비열이에요. 그래서 물은 1g의 물이 1도씨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얼마 열을 흡수하고 방출해요? 1칼로리를 흡수하고 방출해요. 그럼 이 1칼로리가 바로 뭐예요? 물의 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개념이 바로 뭐냐? 우리 뒤에 나중에 배울 바로 비열의 개념이에요. 비열.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열과 열량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열은 에너지고 열량 그 에너지 양이야. 그래서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쓰고 에너지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야. 근데 둘은 똑같거든. 그러면 줄과 칼로리는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냐? 1칼로리가 얼마다? 4.2줄이다. 알겠지? 1칼로리는 얼마야? 4.2줄이고요. 자, 1칼로리의 열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1g의 물이 1도씩 변하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이 1칼로리야. 그치? 그리고 이 개념은 뭐하고 연결된다? 비열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열의 이동과 효율적인 이용인데, 먼저 이제 열의 이동 방향이야. 다시 말해서, 자, 열의 이동 방법 또는 열의 전달 방법. 그치? 열의 전달 방법. 그럼 이제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 맞죠? 그래서 전도는 영어로 이제 우리가 컨덕션이라고 그래. 컨덕션. 자, 대류는 컨벡션이라고 그래. 자, 복사는 라디에이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전도는 있잖아. 어떤 거냐면은 열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물체가 뭐냐면은 매질이에요, 매질. 그래서 이 매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자, 다시. 전도는 매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매질이 있다고 하면, 자, 매질. 자,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야. 알겠지? 그래서 매질이 뭐냐면은 매개체가 되는 물질. 그래서 그냥 매개체라고 할 거예요. 알겠지? 내가 이쪽으로 가열을 할 거야. 가열하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러면 요 매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계속해서 옆으로 어떻게 돼요? 이 운동이 계속 옆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자의 운동이 이런 식으로 운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입자 운동이 바로 뭐야? 온도고 그게 열이지. 그래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전도라고 그래. 그래서 이 전도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매질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다가 열을 가해서 열이 반대편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 다르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금속 있지, 금속. 그러면 금속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 금속 안에는 우리가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모여 있는 게 금속 덩어리야. 금속 덩어리. 그러면 거기에서 전자들이 나와서 금속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뭐가 있다? 자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전자. 그래서 이 얘네들은 금속 안을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럼 금속을 한쪽을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이 안에 이제 자유전자들이 막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전자들이 막 있을 거야. 그럼 이 자유전자가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열을 흡수한 자유전자가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래서 얘가 빠르게 운동할 겁니다. 빠르게 운동하면서 계속 옆으로 움직이면서 열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매개체, 매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매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지 이 매개체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보통 이제 금속을 얘기하는데 그렇잖아. 금속 한쪽 끝을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반대쪽이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매개체를 통해서. 근데 조심할 건 뭐야? 이 매개체, 매질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 끝이 따뜻해지는 거야. 가열했더니 다른 쪽이 따뜻해지면 그것이 바로 뭐다? 전도. 알지? 전도. 그래서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에 어떻게 돼? 열의 전도가 굉장히 잘 되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마다 전도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 전도가 잘 일어날 거냐, 전도가 조금밖에 안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열을 잘 전달시킬 수 있냐, 열을 천천히 전달시킬 거냐.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지? 그래서 금속 같은 건 자유전자 때문에 열의 전도가 잘 돼. 근데 나무나 이런 거는 한쪽을 가열하더라도 어떻게 돼? 이쪽 반대편이 쉽게 빠르게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참 시간이 걸려야 따뜻해지는 거야. 이제 온도가 올라갈 거야. 바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열이 매질을 통해서 입자의 운동으로 전달되는 것을 전도. 자, 그럼 전도 구분은 어떻게 돼? 움직이지 않고 열이 전달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질은 움직이지 않은데 열이 전달되는 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특히 금속은 열의 전달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속을 이용해서 뭐 주전자라든가 그렇죠? 냄비라든가 프라이팬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운동이 전달되는 거야. 이 운동은 바로 온도에 의한 거고 온도라는 것은 열이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전도다. 알겠지? 자, 전도.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놓고 바로바로 정리해. 자, 바로바로 정리해. 이게 바로 전도야.
그래서 매질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매질은 뭐다? 고체 상태다. 그렇지? 고체일 때. 그래서 전도는 매질이 고체일 때를 얘기할 거야. 자,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고 대류를 구분하는 방법이 전도는 물질이 안 움직여. 그럼 대류는 어떻게 돼? 물질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자, 우리는 그것을 대류라고 불러. 대류. 그래서 컨벡션. 자, 대류는 뭐 다 썼니? 지우려고. 지워도 돼? 자, 전도는 움직이지 않는 고체 물질에서 입자 운동으로 열이 전달된다면, 자, 대류는 뭐냐면은 열을 가진 액체나 기체예요. 알죠? 자, 왜냐면 고체는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열을 가진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대류야. 알겠지? 대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열을 가진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우리 여기 이제 방이 있어. 방이 있는데 여기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그러면은 에어컨에서 어떻게 되니? 찬 공기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찬 공기가 나오니까 얘는 온도가 낮거든.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이 적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열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찬 공기고 온도가 낮으니까 자, 기체 부피는 줄어듭니다. 맞니?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여기가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래서 무거워진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알겠니? 그러면 이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되겠죠. 자, 따뜻한 공기는 이 찬 공기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 공기의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이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지. 그럼 찬 공기 여기서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찬 공기 계속 나오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한테 열을 접촉하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류는 열을 가진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 높은 온도의 물체가 낮은 온도의 물체와 접촉하면서 전달하는 거야. 이때 높은 온도의 물체하고 낮은 온도 물체가 접촉할 때 이 두 물체는 어떻게 돼요? 이동하면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자, 또는 자, 수조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여기에 60도씨 물을 놓고요. 자, 여기에 20도씨의 물을 넣어요. 그러면 얘네 사이에는 물질이 이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열이 전달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달 방법은?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거는 칸막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열이 통과하는 거잖아. 그래서 칸막이를 통하니까 이때 열의 전달 방법은 뭐다? 전도다. 왜? 칸막이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칸막이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칸막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니까 이 칸막이가 바로 매질이 된단 말이지.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 자, 이게 전도라면 그럼 대류는 뭐냐? 얘네들을 칸막이를 제거할 거예요.
그 칸막이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요게 60도씨 물 있고요. 20도씨 물이 있으면은 요 20도씨 물이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60도씨 물은 이렇게 위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20도씨 물과 60도씨 물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 서로 섞인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물이 움직이면서 열이 전달됐지.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얘를 대류라고 얘기를 해. 대류. 자, 이 대류의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대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열을 가지고 있는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는 공기, 기체가 움직이는 거죠. 여기는 액체인 물이 움직이는 거죠. 둘 다 대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칸막이를 딱 세웠으면은 60도 물이 20도씨 물로 넘어가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이동하지 못하잖아. 물이. 그러면 칸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니까 이 경우는 뭐야? 전도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전도는 별거 없어. 겨울에 춥잖아. 그래서 따뜻한 호빵을 사. 호빵 사가지고 손으로 만져. 따뜻하지? 그 호빵의 열이 내 손으로 어떻게 되니? 전달된단 말이야. 그 호빵이 내 손으로 들어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슨 방식이에요? 전도예요. 안 움직이잖아요. 호빵이 내 손으로 안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열이 전도라는 방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분을 잘해야 돼. 전도는 물질이 안 움직여. 대류는 물질이 움직여. 움직이면 대류. 그래서 움직여서 섞이는 것이 대류.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 물질이 안 움직이면 전도. 자, 이걸 우리 앞에서 해수에서 배웠다. 해수에서 배웠다. 자, 위에 거 지울게. 자, 여기가 표층해수야. 자, 바람이 붑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불어요. 근데 여기가 대륙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대륙하고 충돌하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치? 그래서 충돌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원래 여기가 온도가 높은 온도고 높은 수온이고 여기가 낮은 수온인데 높은 수온의 물하고 높은 수온의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니? 요 낮은 수온의 바닷물하고 만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에서 얘네들이 고르게 섞인다는 거야. 섞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돼? 수온의 분포가요, 요렇게 됩니다. 맞니? 자, 그럼 여기가 수온 약층이고 여기가 뭐야? 수온이 일정하지. 왜?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찬물의 바다와 따뜻한 바닷물이 섞인단 말이야. 혼합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류에 의해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걸 뭐라고 그래요?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맞니?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왜 우리가 표층 수온을, 수온의 분포, 수온의 연직 분포 봤을 때 왜 혼합층이 생기냐? 이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표층 수온이 대류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찬 바닷물하고 따뜻한 바닷물이 섞이니까 어떻게 돼? 일정한 온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정 온도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대류라는 거야. 대류. 알겠지? 그래서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접 이동하면 대류.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동하지 않고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건 뭐야? 그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와 대류를 확실하게 구분합시다. 알겠니? 그래서 전도는 물체 이동이 없고요. 움직임이 없고, 대류는 물체가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분해 주면 돼. 이렇게 구분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복사라는 것이 있다. 복사. 이거는 이미 한 번 했잖아. 그리고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그치? 그래서 복사는 있잖아요. 잘 들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얘는 빛에 의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열을 가지고 있고 그 열에 전달되는 거야. 이때는 매개체가 없다는 거야. 매개체가 없이 그냥 빛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야. 알겠니? 자, 생각해봐라. 지구가 있어. 자,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와요. 근데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야. 맞니? 그럼 이 열을 전도도 대류할까? 전달할까? 태양의 열을? 대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도 아니고 대류도 아니란 말이야. 왜? 진공이니까 매개체가 없거든. 그럼 뭐가 나와요? 태양의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이 빛이 갖는 열 에너지, 이거를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 불러요. 또는 태양 복사 열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구는, 태양은 있잖아. 표면 온도가 6000도씨야. 이렇게 때 배웠잖아. 태양의 표면 온도 6000도씨, 또 6000 켈빈 온도. 자, 지구는 평균 기온 15도씨야. 자, 그럼 지구에서도 빛이 나오니? 자, 지구에서 빛이 나옵니다. 단,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잘 들어. 눈에 보이는 빛이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 자, 이것이 가시광선이야. 맞니? 그래서 가시라는 거는 가능해. 뭐가? 시가 뭐야? 볼 시자야. 우리 시력 이렇게 하잖아. 볼 수 있는 능력. 시력이라고 하잖아. 그치? 시각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본다. 눈으로 본다는 거 무조건 뭘 보는 거야?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자,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이고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인데 자외선, 적외선은요 안 보여요. 자외선도 안 보여요. 알겠니?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가 바닷가 갔어.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외선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는 탄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적외선도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이 적외선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저온이에요. 자, 자외선 쪽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요. 자, 고온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고온이기 때문에 자외선, 가시광선이 다 포함돼서 오는 거야. 하지만 지구는 15도씨의 저온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나오는 열은 뭐다? 적외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적외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구의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복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매개체 없이, 물질이 없이 빛에 의해서 전달되는 방식. 알지? 빛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복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37도, 36.5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건 아주 높은 온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요? 자외선이라는 복사 에너지, 또는 이걸 복사열이라고 그래요. 또는 복사 에너지, 복사열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네? 바로.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할 때 일단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안 움직이고 열이 전달되면 전도, 그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면 대류, 아니 물질의 도움 없이 빛에 의해서만 열이 전달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복사. 알겠지? 자, 빛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면 우리는 그것을 복사라고 한다.
자, 이 열의 전달 방법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주어질 거고, 그때마다 열의 전달 방법이 전도냐, 대류냐, 복사냐,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난로가 있잖아. 자, 그럼 내가 난로에다가 이렇게 손을, 자, 여기 있으면 이 멀처럼 떨어져 있어요. 따뜻하죠? 자, 그럼 이거는 열의 무슨 방식이에요? 복사예요, 복사. 난로에서 빛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빛이라는 것이 가시광선만 생각해서 그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만 생각해서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다라는 거야. 자외선, 적외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에 의해서, 적외선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는, 자, 여름에 바닷가 가면 우리가 살이 타잖아. 그게 바로 자외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저온에서, 그러니까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에 의한 거. 자,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이 방출돼요. 그래서 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이 방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사열을 탐지하는 카메라가 있잖아. 적외선 탐지. 적외선 카메라야, 그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을 관측하는 카메라로 보면 우리 사람 몸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되잖아. 그치? 빨갛게 변한단 말이에요. 바로 적외선을 탐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서는 적외선을 통해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로에서 열이 오네. 그러면 그것은 복사고요. 알지? 자, 난방기에서 열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네. 그럼 이건 뭐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공기잖아. 공기가 움직여서 오잖아. 그건 뭐야? 대류. 알지? 자, 겨울에 밖에 가가지고, 야, 이거 벤치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차가워! 그 뭐야? 전도. 왜? 엉덩이가 벤치 쪽으로 들어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이 된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열이 전달되는 거야. 접촉돼서 움직이지 않고 열 전달되면 뭐야? 그것은 전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요거야. 구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자. 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열의 이동 방법, 전도, 대류, 복사가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열의 효율적인 이용이죠. 난방기는 온도가 낮은 찬 공기, 열이 적은 찬 공기가 나와. 그럼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는 대류 방향이 어느 쪽이야? 아래쪽으로 대류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난방기는 어디에? 높은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아니, 난방기란다. 냉방기. 찬 공기 나오는 게 냉방기지. 그 다음에 난방기가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곳이야.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온도가 높지, 열이 많지, 그래서 얘는 밀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류 방향은 어디예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서 이렇게 대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방기는 어떻게 되니? 바닥에 설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열의 전달, 대류가 잘 된단 말이야. 자, 바로 요거고요. 그 다음에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니? 열의 전도를 차단하는 것이 단열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창 있잖아. 창문 있지? 여기가 안이고 내부고 밖이에요. 그러면 이 창문에다가 이 창문을 단열 창문으로 하게 되면 여름철에는 밖에서 열이 안으로 들어오겠지. 여름에는 여기가 더 시원하고 밖이 더우니까. 근데 이것이 단열이란 것은 열을 차단한 거야. 그러니까 열이 못 가.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열이 못 가잖아. 여름에는. 자,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난방하니까 안쪽이 덥겠지. 자,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오겠지. 근데 못 나가요. 그럼 이때 뭐를 막는 거예요? 대류야, 전도야? 전도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뭐다? 단열이다. 전도를 차단하는 것이 단열이다. 알겠지? 전도를 차단하는 것이 단열이다.
이거 대류 차단하는 게 아니야. 안에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바로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맞은 열평형 있어요. 열평형. 자, 열평형은 뭐냐면은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자, 이 두 물체가 고체라면은요, 전도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될 거예요. 알지? 자, 얘네들이 액체나 기체라면은 이때는 무엇에 의해서?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게 되면은 고온의 물체에서 왜? 온도가 높다라는 건 뭐야? 열이 많은 거지. 알지? 자, 저온의 물체가 있고, 그럴 때 고온의 물체는 열이 많고 저온의 물체가 열이 적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 물체가요, 고체면요, 전도 방식으로. 알겠지? 자, 이 물체가 액체나 기체라면은 대류 방식으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이 전달돼요. 그럼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겠죠. 자,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요. 자, 열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얘는 열을 얻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고온의 물체 입자의 운동은 줄어들 거고요. 저온의 물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내려가고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언제까지 열이 전달될 거냐? 자, 바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에서 서로 접촉이 됐을 때 전도를 하든 전도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든 대류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든 두 물체가 두 물체의 뭐가 같아진다? 온도가 같아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두 물체는 열평형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게 바로 열평형이야. 알겠니? 자, 이게 바로 열평이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접촉했을 때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든 대류에서 열이 전달되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열을 주니까 열이 감소하겠지. 온도가 내려가. 저온의 물체는 열을 받으니까 열을 얻겠죠. 온도 올라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열이 전달되냐고.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온도가 같아졌어. 그럼 두 물체는 온도가 같아졌으니까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이 똑같겠지. 그럼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구나. 열평형에 도달했구나. 열평형 상태가 됐구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니? 자, 이것이 바로 열평형이에요. 열평형.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온도가 내려가요. 왜요? 열을 잃었기 때문에. 자, 저온의 물체는요, 온도가 올라가요. 열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물체 온도가 어떻게 돼? 같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알지? 그러면 생각해봐라. 내가 고온의 물체야. 100이란 열을 줬어. 그럼 저온의 물체는 얼마 열을 받아야 돼? 100이란 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자,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요. 여기가 뭐다? 열평형이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열평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목욕하려고 욕조에 물을 받았어. 그래서 처음에 뜨거운 물 틀어놓잖아. 그치? 근데 뭐 뜨거워. 못 들어가겠어. 그럼 찬물 틀어놓지. 그럼 어떻게 돼?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서로 접촉이 되면서 섞이지. 대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찬물이 얻은 열량과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이 같아지면서 온도가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따뜻하네 하고 우리 욕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열평형 상태지.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열평형이 서로 다른 온도 다른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게 되잖아. 열평이 되는 거야. 온도가 열평형은 같은 온도가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아지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열평형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우리 이제 온도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온 온도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물론 이제 뭐 디지털 온도계 있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 그걸 측정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꾼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온도계 크게 세 가지 있죠. 입에 무는 온도계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 겨드랑이에 꽂아 놓고요. 애기들은 똥꼬에다가. 그치? 막 꽂아서 한단 말이야. 동물 같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에 물었어. 그래서 입에 문 다음에 몇 분 동안 있잖아. 그치? 또는 겨드랑이에 꽂은 다음에 몇 분 동안 있단 말이야. 왜? 자, 밖에 온도는 25도씨니까 실온은 25도씨잖아. 그럼 이 온도계는 25도씨하고 요 공기하고 열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거야. 알겠니? 열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겨드랑이에 꼈어. 그럼 내 체온 36.5도니까 25도씨 나는 고온이 되는 거고요. 온도계는 저온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딱 단 다음에 어떻게 되니? 내 체온에서 온도계로 계속 열을 보낼 겁니다. 열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보낸 열의 양이 딱 고정된 양을 보낸다면 36.5도씨와 25도씨 사이의 중간 온도에서 일자가 유지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런데 계속 꽂아두잖아. 그 계속해서 어떻게 돼? 열을 계속해서 보낼 거야. 그치? 체온계 쪽으로 내 몸에서 열을 계속 보낼 거야. 그럼 결국 체온계는 열을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체온하고 같아진단 말이야. 열평에 도달할 거야. 그럼 우리가 몇 분 동안 둔 다음에 꺼내서 보면은 어떻게 돼? 체온이 몇 도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체온계에서 눈금을 읽는 것도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내려가고 올라갔잖아. 그치? 이게 아니라 자, 얘는 이렇게 되고요. 계속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열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알겠지? 그때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음식물도 마찬가지죠. 냉장고 안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4도씨야. 4도씨. 그러면 계속 찬 바람이 부니까 4도씨로 계속 유지가 돼. 그 음식물을 집어넣었어. 그럼 25도씨가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계속 냉장고 안으로 열을 전달하겠지. 그럼 열을 전달해서 냉장고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중간 온도가 되겠지만은 계속 찬바람이 부니까 냉장고 안의 온도는 계속 4도씨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계속 열을 내보내. 그 음식물의 온도가 낮아져. 언제까지? 냉장고 온도와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열평형은 온도가 같아지는 것을 열평형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계곡에 놀러 갔어. 수박을 어떻게 돼? 계곡에 담그잖아. 찬물에. 그러면 계곡은 계속해서 열을 수박한테 뺏어가잖아. 찬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박의 온도와 찬물의, 계곡의 물의 온도가 같을 때까지 그 열평에 도달하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공기층을 이용하는 거예요. 솜,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특히 솜 같은 경우는 있잖아. 우리가 이제 겨울 파카 같은 데 있잖아. 겨울옷.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여기 우리 이제 팔이 있어.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 밖에 온도가 막 영하 막 이제 뭐 20도씨라고 해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여기 팔을 꼈으니까 내 체온의 열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요 사이를 자 솜으로 또는 이제 우리 얘를 충전재라고 그래요. 충전재.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솜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리털, 거위털 많이 쓰지. 그럼 솜이든 오리털이든 거위털이든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간중간에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거기에 이 충전재는 공기층이 있단 말이야. 공기층. 그러면 요게 충전재가 있고 여기 충전재가 있을 때 여기에 공기라면 자 여기에서 열이 이렇게 갈 건데 공기는 자 기체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밀도가 고체보다 매우 작습니다. 즉 이렇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뀌죠. 밖으로 열을 전달하는데 이 공기 때문에 열의 전도, 그래서 매우 작기 때문에 열의 전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잘 못 빠져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겨울옷에 솜이라든가 오리털, 거위털이 있는 거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도 추우면 어떻게 돼?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있는 것이 더 보온에 좋다. 왜?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있으니까. 옷과 옷이 공기층이 있으니까. 알겠지? 바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진공입니다. 자, 진공은 아예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온병 같은 경우가 자, 보온병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병이 있으면은 자, 이 바깥쪽은 단열 재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자, 여기 이제 안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뜨거운 뭐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지? 그럼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 주면 자, 요 벽에는요. 이쪽 안쪽 여기에는 금속판이 있어요. 금속판. 알지? 그리고 요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뜨거운 물에서 열이 나가잖아. 근데 진공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열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지? 열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공하게 되면은 자,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으니까 전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류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진공으로 막아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대신 여기에서는 뜨거우니까 뭐가 나오니? 복사열이 나오지. 그렇잖아. 복사열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금속판을 갖다 대. 그럼 이 금속판은 빛을 반사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사판, 금속판 같은 반사판이 있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텀블러 있지. 텀블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온장고라고 하나? 그거 있잖아. 그 이제 이런 것들. 바로 이게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와. 이게 문제 나와. 내신 문제로 이 그림이 주어져서.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뜨거운 음식이 뭐 액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안쪽 벽면에는 금속판, 즉 반사시키는 반사판을 설치합니다. 그럼 진공은요, 전도를 차단하고요. 반사판은 복사를 차단해요. 복사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해줘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바깥쪽은 단열을 시킬 거예요. 자,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보온병. 그치? 보온병 나오지? 그러니까
요 안쪽에 내용물 있어. 내용물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도구만 이중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반사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를 차단하는 거예요. 자, 진공입니다. 어떻게 돼요? 전도를 차단시킬 겁니다. 그래서 안의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지. 자, 됐니?